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최초에 이제 스타트를 할 때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번 이제 하드웨어 컴피레이션이 끝난 뒤부터는 이제 좀 빨리 되는데 그 최초에 한 번은 약간 좀 느린 감이 있어요. 스타트업을 하겠습니다. 통신 장치가 많은 경우에도 굉장히 느립니다. 제가 1500으로 그때 드라이브 6개, 8개가 넘는 걸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DP 통신도 있고 PN 통신도 막 같이 섞여 있는 타입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런 됐습니다. 근데 런을 했지만 지금 제가 이 액세스블 디바이스를 해볼게요. 이제 이건 필요 없겠죠? 그냥 온라인, 고 온라인을 해볼게요. 지금 고 온라인을 하게 되면 알람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어떤 알람이 떴습니다. 이 에러를 더블 클릭해 보면 현재 에러가 떴다고 반짝반짝 하고 있죠. 다이그노스틱 스테이트 뭐 폴터가 떴습니다. 폴터 LED 버퍼를 들어가 보면 IO 디바이스 not found라고 떠 있어요. IO 디바이스 not found. 이게 현재 왜 이런 상태가 됐냐면 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현재 우리가 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든 거는 PLC에 집어넣은 거지 드라이브에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PLC만 지금 V90도 있을 거고 뭐 PLC도 있어 뭐 번호는 몇 번이야 라고 이제 PLC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V90에다가 아무 세팅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PLC 입장에서는 V90이 있다 했는데 V90에 텔레그램 1 세팅이 돼 있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새 제품이니까 아무 세팅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V90이 진짜 있는 거야. IO 디바이스 not found, IO 디바이스 폴트라고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V90 세팅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걸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어디까지나 CPU에 입력시키는 방식인 거지 CPU가 스스로 다른 제품에다가 집어넣어주진 않아요. PC가 다른 제품이 스스로 넣어주지 않아요. 그냥 PLC한테 인식시킨 것 뿐입니다.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 티아 포탈을 내리고 V 어시스턴트를 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커넥션을 해서 V90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 V90에 텔레그램 1을 입력을 시켜야 무언가든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또 빠졌네요. 또 바로 가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티아 V16을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플로피 넷 타입 같은 경우에는 IP 어드레스 말고도 무언가 하나를 더 확인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디바이스 네임, 어사인 네임. 현재 지금 어사인 디바이스 네임을 보면 V90은 어사인 네임이 방금 없었어요. 그래서 고 오프라인을 하고 다시 이 디바인 어사인 네임을 디바이스 어사인 네임을 다시 걸겠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된 IO 시스템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사인 디바이스 네임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의 IP 어사인 네임을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리스트 클릭을 하게 되면 제품을 확인해 보겠죠. PLC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가 다운로드를 하는 순간 그때 IP 어드레스가 지정이 돼요. 이 PLC1이라고.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OK라고 뜹니다. 그럼 이 상단에 있는 플로피넷 디바이스 네임을 클릭해 보면 시나믹스 V90 PN 제품도 하나 있죠. 여기 어사인 네임이 없다고 떠요. 그래서 이 놈을 클릭하고 어사인 네임을 입력해 줍시다. 그러면 이제 어사인 네임이 입력이 됐어요. 클로즈. 그럼 이제 현재 이 V90 제품의 어사인 네임이 완전히 인식이 돼서 이제 CPU가 저 제품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고 온라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체크 포인트가 다 올 체크가 되면서 어사인 네임도 체크가 돼서 이제
통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연결이 돼서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CPU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CPU에서의 모든 이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통신 연결되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준비는 다 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는 PC, CPU에만 들어가는 거지 V90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V90에서는 A1932라는 알람이 뜨고 있어요. 볼게요. A193이라는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네요. 뭐 어쨌든 set floppiness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얘가 지금 손을 댈 수 없게 돼 있네요. 봅시다. 쭉쭉쭉쭉 여기 있습니다. P922 파라메터즈에 있는 뷰올 파라메터에 보시면 이 플로피 드라이브 PGZ 텔레그램 셀렉션이라고 해서 현재 이 제품에 선택이 되어 있는 이 텔레그램 세팅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티어 포털에서는 텔레그램 1번이다 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놨죠. 근데 지금 실제로는 105번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있는 이 V20 제품에 현재 A1932라고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LC 제품하고 PLC에서 요구하는 IO 그 길이, IO 워드 단위의 길이하고 V90에서 준비해서 던져주는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1번으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1번으로 교환하고 업데이트 파라미터 그 다음에 램 투 롬 한번 할게요. 램 투 롬을 하고 램에 있는 이 현재 소프트웨어적으로 있었던 이 램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롬 데이터로 해서 껐다 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데이터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 V90을 한번 확인해 보면 현재 아까 떴었던 그 알람은 삭제가 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으로 서버 온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날 수 있어요. 네, 소리가 나면서 이제 레디가 되고 제가 뭐 100rpm 이라고 정방향으로 돌아라 라고 하면 정방향으로 100rpm의 힘으로 돕니다. 돌지 않네요. 오프하겠습니다. 엔코더가 잘못 꽂혔나 보네요. 아, 누르는 동안만 돌았구나. 네, 조그라서 누르는 동안만 도네요. 네, 100rpm으로 돕니다. 200. 그래서 누르는 동안에만 돌았군요. 네.
지금은 이제 서버도 정상화가 돼 있고 텔레그램 1번으로 세팅이 돼서 정상화 돼 있고요. 그 다음 티아 포탈에서도 현재 인식이 돼가지고 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이 된 상태죠.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V90 제품으로 들어가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디바이스 오버뷰를 보면 현재 이 텔레그램 1번 PGZ 텔레그램 1번으로 해서 워드 투 워드 투 2 곱하기 2죠. 2라 적혀 있죠. 워드 투 워드 해서 68부터 1까지 71까지 그 다음 64부터 67까지가 이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이제 워드 단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지멘스의 드라이버들을 제어하기 위한 표입니다. 표, 인터페이스 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멘스 드라이브들은 특정한 텔레그램들을 이제 사용 용도마다 다른 이제 종류별로 다른 텔레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텔레그램들을 지원하는 몇 가지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쓸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1번. 텔레그램 1번은 RPM 제어를 하는 제일 가장 기초적인 텔레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인터페이스입니다. IO 표 같은 거예요. IO 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워드가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워드가 두 개니까 이제 더블 워드죠. 그럼 총 4개겠죠. 8, 9, 10, 11 해서 68부터 71까지 해서 총 4개의 바이트들을 가지고 있고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64부터 67까지 해서 총 4개의 바이트. 그 바이트의 한 비트마다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가진 비트들이 있고 그 비트가 살 때마다 드라이버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멘스에서 말하는 IO 표, 드라이버를 제어하기 위한 표 구성인데 텔레그램 1이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부터 이제 2, 3, 4, 뭐 2, 3, 4, 7, 9, 105, 뭐 111, 뭐 유명한 게 많습니다. 이제 100번으로 넘어가면 포지션 제어를 하는 게 주로 많고 일본 때들은 다 스피드 제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만 해야 되니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하면 이제 PLC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전체가 녹색불이고 드라이브 자체도 지금 녹색불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IP 어드레스들을 신제품의 경우 이제 IP 어드레스들을 다 이제 할당을 하고 물건들에 대한 버전과 오더 넘버를 확인해서 제품을 구성을 한 다음에 어사인 네임을 반드시 입력을 해줘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CPU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에서 넣어놓은 정보를 드라이브에도 똑같이 다시 집어넣어주면 정확하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정상적으로 지멘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식, 지멘스 제품들은 딱히 그런 거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되는데 제품들이 등록이 돼 있어서 지멘스 제품이 아닌 별도의 PN을 지원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카탈로그에서 찾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500을 할 때는 이게 좀 다를 거예요. 1200이라서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1500으로 할 때도 첫 번째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이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해도 되고 두 번째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꼭 알아두시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이 있다 정도.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